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 코인 시장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완전 미쳐서 날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금 불안감을 지금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안감이 계속 겹겹이 쌓이고 있어요. 이거 뭐 중국에서 뭐 헝다 뭐라 이렇게 건드리고 나서 또 진정이 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뭐 전면적으로 비트코인 매수하는 걸 금지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중국에서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전에는 미국의 인프라법이니 테이퍼링이니 이런 걸로 슬슬 시동을 걸더니 이제 중국에서 그 시동을 완전 가격화를 했고 지금 현재는 미국 부채 문제로 그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9월에 지금까지 저희가 쭉 달려왔던 이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이제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괜찮은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기사를 두고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 셧다운, 테이퍼링, 그리고 중헝다, 전력 대란, 세계 경제가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이 얘기가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잘 뚫어지게 보시면 그 한 치 앞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좀 보시죠. 일단 미, 중 동시 악재 금융시장이 현재 불안하죠. 예. 특히 중국은 정말 욕 나올 정도로 지금 너무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의회에서 벼랑 끝 대치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간엔 디폴트 사태가 날 거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달러가 감옥이 될까? 물론 이 얘기도 맞죠. 그리고 중국에서 헝다에서 급한 불은 껐지만 파산 가능성이 여전하다. 이 얘기도 물론 맞죠. 그리고 내년 초까지 전력 대란이다. 성장의 직격탄이다. 요거는 지금 최근에 대두된 이슈인데 어디 한번 조금 볼게요. 자, 먼저 세계 양대 강국인 G2인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위기가 터지며 28일 뉴욕 증시를 필두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쳤다. 그렇죠.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완전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정부 예산을 두고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 그렇죠. 여러분, 치킨 게임이 뭔지 아시죠? 치킨이라는 얘기는 그 겁쟁이라는 용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에서 자동차가 달려오고 반대편 방향에서 자동차가 달려오는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이 두 차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기 때문에 달려오는 속도를 누군가 줄이거나 또는 핸들을 꺾지 않는 이상 두 차량은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핸들을 한쪽으로 꺾는 사람, 이 사람을 겁쟁이라는 속어로 치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이제 곧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앞두고 계속 팽팽하게 줄다리를 하면서 거의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지금 오는 거예요. 이 충돌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디폴트로 이어진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충돌을 하기 위한 조건 협상을 공화당에서는 이제 미국 부채 한도를 상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예산안 통과, 인프라법 통과 요걸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 이 두 정당이 어느 한쪽도 지금 양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치닫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까지도 지금 너무 힘들게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현재.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코로나19 재확산 그 우려도 있죠. 막 뭐 델타 변이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여기에 테이퍼링은 앞전부터 나왔던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죠. 이제 한 달, 두 달 후면 이 테이퍼링을 이제 시행할 거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와서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테이퍼링 확산까지 연내 개시도 파장을 키우고 있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헝다, 그 에버그란데죠.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에서 전력난까지. 이 전력난은 지금 새롭게 튀어나오는 문제인데 이건 좀 더 볼게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 라고 했지만 현재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먼저 저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볼게요. 좀 더.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장과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에게 서한을 보내서 10월 18일까지 연방연무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앨런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도 의회가 이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2021년 회계연도 30일에 종료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미국은 30일에 이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야가 임시 예산안이라도 짜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에 들어간다. 이런 예산안을 지금 다 짜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부채 한도를 늘려야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양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패키지 법안 처리를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자,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런 업무를 스무스하게 통과를 안 시켜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에서 어떤 안건을 내면 꼭 야당에서 태클을 걸어요. 예, 이거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파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개념으로 이 야당과 여당에서 파워 싸움을 하는 바람에 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워 싸움을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정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누군가 깨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정치판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고 디폴트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산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극적인 상황에서 분위기 조상을 엄청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타결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미국의 이 부채, 지금 헝다 이슈, 저는 사실 헝다 이슈는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헝다가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헝다 이슈다? 그래, 그거는 너네 나라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요 정도로 그냥 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헝다 이슈를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미 전문가들이 검증이 됐던 거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헝다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은 전체 중국 부채의 0.3%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헝다 이슈를 가지고 더 이상 이걸 확대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문제는 미국의 부채, 이 부채의 상한선을 해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고, 이거를 공화당과 민주당이 해결을 안 했을 경우에는 디폴트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이게 문제죠. 만약에 이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굉장히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겠죠.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디폴트 상태에 돌입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요 사이트가 뭐냐면 바로 미국의 부채들을 나타내주는 표예요. 이 부채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뭐 보험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사회 비용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부채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현재 유통되고 있는 M2 머니, M2 달러를 다 끌어다 모은다 하더라도 미국의 부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미국의 부채는 연방준비위원회, 여기서 미국 정부가 돈을 이제 빌려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부채인데, 미국은 앞전부터 이 부채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1980년에 부채가 이렇게 있었죠. 1990년의 부채는 역시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의 부채는 또 역시나 증가를 했어요.
자, 2004년의 부채를 볼까요? 자, 역시나 증가를 했죠. 그리고 2008년을 볼까요? 자, 증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6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오다가 2021년이 지금 온 거고요. 그리고 2021년에서 2025년이 되면 이 정도의 증가 속도라면 부채의 규모가 거의 한 2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부채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2021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싸워야 하는 거고 결국에는 치킨 게임을 하는 거다. 이게 현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언론에서는 점점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불안감을 계속 키우고 있죠. 예, 여기에 여러분들이 발려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지금 이런 불안감 때문에 코인도 다 매도를 하고 주식도 다 매도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결국에는 고래들이 다 주워갑니다. 예. 그리고 이 디폴트 상태가 디폴트 우려가 해결이 되는 순간 다시 오르게 되죠. 이 게임을 계속적으로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들은 항상 여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국의 이슈는 더 이상 신경도 쓰지 말아라. 여기에 말려들지 말아라. 그리고 미국의 부채 이슈는 시장을 출렁이게 하기에 충분한 이슈이긴 하나 반드시 해결될 이슈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지켜봐라. 지금 뭐 코인을 팔거나 주식을 팔거나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사람들은 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0월, 11월 이런 장들은 크게 살아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어려움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CNN 등을 비롯해서 이런 저널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 파산이 안 되고요. 중국에서 뭐 이런 문제들 이거 그냥 자기들 나라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더 이상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넘어갈 필요도 없고요. 헝다에서 만기 채권 달라 이거 앞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또 이거 불 꺼가지고 헝다 파산은 시간 문제다. 그 중국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요. 더 이상 여기에 여러분들이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운 문제가 또 나왔는데 뭐냐면 전력 대란도 중국 경제에 발목을 잡았다. 뭔지 볼까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시노링크 증급 분석을 통해 지난 21일 중국 주요 발전소 6곳의 석탄 비축량이 1131만 톤에 불과해서 내년까지 최대 3억 4,400만 통의 석탄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전날 화력발전 위축이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국내 총 생산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졌다고 얘기했다. 뭐 이것까지도 뭐 신경 쓰면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예. 이거는 뭐 일단 좀 넘어갑시다. 예. 일단 여기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테이퍼링 이슈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헝다미 전력 대란 이거 중국 너네가 다 알아서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미국의 셧다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곧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처를 할 때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은 팔지 마세요, 여러분. 예, 물려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진입할 사람들은 조금 더 눈치를 보다가 진입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낫겠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 계신 분들은 숏을 치기에는 약간 타이밍이 위험하다. 숏을 만약에 뭐 한 3일 전부터 숏을 쳤다면 지금은 이제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될 때인 것 같다. 지금 바로 숏을 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 다음에 롱을 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저도 롱을 쳤지만 롱을 친 사람들은 지금 그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이고, 그리고 이 이슈에 따른 저의 개인적인 그 오피니언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연픽이었고요. 코인연픽 여러분들도 모두 다 좀 힘을 좀 내시고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코인연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